사람들은 행복이 거창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민준에게는 아버지와 마주 앉은 저녁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2024년 11월, 낡은 2층 빌라. 민주는 현관문을 열며 습관적으로 현관 신발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갈색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응, 왔니? 손 씻고 와. 김치찌개 끓였다. 강우진 65. 한때는 작은 기계 부품 공장을 운영했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1992년 사업이 부도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 후 30년 가까이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3년 전 퇴직한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좁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33, 태광산업 자동차 부품 검수팀 대리. 매일 7시 출근, 7시 퇴근. 5년째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 몫의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놓인 된장통. 아버지, 계란말이가 탔네요. 아, 전화 받느라 그랬다. 동네 노인정에서 화투 치러 가재. 또요? 어제도 가셨잖아요. 할 일도 없는데 뭐. 나이 먹으면 친구들이 전부야. 민주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밥은 항상 약간 질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든 채로 다음 달에 대한산업본사에서 우리 공장 점검 나온대요. 실적 좋은 직원 몇 명 본사로 스카우트 한다고요. 본사. 대한산업본사?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우리 하청업체 품질평가 1등 했거든요. 이번에 인재 영입한다고 부장님이 귀띔해 주셨어요. 민준아, 거기 꼭 가야 되겠니? 당연하죠. 본사 가면 월급이 지금 2배예요.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보답하고 싶어요. 좋은 집도 사드리고.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래도 더 잘 살아야죠. 전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천천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안 좋은 일이라도. 아니다. 그냥 내가 무리할까봐. 무슨 무리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굳이 본사 안 가도 돼. 무슨 말씀이세요? 저 더 잘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버지, 전방에서 일 좀 하고 올게요. 그래.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민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단톡방에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듣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민주는 자료를 다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아버지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산업본사 20층 최서연의 사무실은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최서연 58. 부회장.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기별 매출 보고서였습니다. 빨간색 하락 그래프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청업체 관리가
이 모양이야. 그녀는 태블릿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비서실장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서연의 15년 측근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태광산업 현장 점검입니다. 실적 우수 업체라 본사 협력 강화 차원에서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 업체 직원 복지는 어때요? 평균적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우수 인재 몇 명 스카우트 검토 중입니다. 좋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데려오세요. 우리 회사 이미지도 올라가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내일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후계 구도 얘기네요. 네. 유진 이사님과 우혁 전무님 사이에서 결정을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정유진, 서연의 딸, 32, 전략기획실 이사, 정우혁, 회장의 전처 소생아들, 36, 영업본부 전무. 둘의 경쟁은 회사 전체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최근 건강은요? 혈압약을 4가지나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계 문제를 서두르시는 듯합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알약통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진이한테 연락해서 내일 저녁 같이 가자고 하세요. 준비 잘 하라고. 알겠습니다. 김 부장이 나가자 서연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다 해줄게. 이 자리 내가 가져야 해. 그녀는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유진의 대학 졸업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 서연의 손가락이 액자 유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유진이었습니다. 엄마, 김 부장님한테 연락 받았어. 내일 같이 간다며? 그래. 우혁이도 온대. 준비 잘하고 와. 당연하지. 이번엔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아빠가 결정하시게. 유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감은 좋은데 너무 앞서가지는 마. 회장님은 조급한 사람 싫어하셔. 알아. 조심할게. 그럼 내일 봐. 운전기사가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댁으로 모실까요? 네. 빨리 가주세요. 내일 일찍 나와야 해요.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청업체 점검, 후계구도 회의, 또 한 번의 전쟁 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태광산업 공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진회색 정장에 미색 블라우스, 김 부장과 수행원 2명이 뒤따랐습니다. 공장장 박철수와 직원들이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태광산업 공장장 박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장 둘러보려고요. 서연은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생산 라인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자동차 부품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작업 환경이 예상보다 좋네요. 안전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감사합니다. 직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으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라인 끝자락
한 직원이 부품 검수대 앞에서 후배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 부분 봐. 용접 분량은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해. 표면이 약간 거칠거든. 아, 정말이네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검수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마지막 관문이거든. 서연이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주는 부회장이 온 줄 모르고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죠? 아, 강민준 대리입니다. 5년째 근무 중이고 불량률 검출 1등입니다. 서연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준 대리니.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아니에요. 일하시던 거 계속하세요. 뭐 하시던 건가요? 용접 분량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출하분이라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됐습니다. 공장장님이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일 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서연은 민준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김 부장, 강민준 대리, 인사 파일 따로 정리해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민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형, 대박이에요. 부회장님이 형 이름 따로 체크하래요. 본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지. 와, 형 이제 출세하시는 거네요. 축하해요. 민준은 대답 없이 다시 부품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서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부회장님, 강민준 대리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성실해 보이고. 본사 발령 1순위로 올려두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발령 통보 가능합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태광산업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니? 오늘 본사 사람들 왔다며? 네. 부회장이 직접 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회장. 여자? 네. 최서연이라고 하던데요. 저한테 관심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민준아. 왜요? 아버지? 아니다. 조심해라. 대기업은 복잡한 데야. 알아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노트북으로 영문 이메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영어 가능 여부를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거세게 들렸습니다. 천둥도 쳤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늦는다. 먼저 자라. 또 늦으시네. 비도 이렇게 오는데.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자주 늦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40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경찰서 교통과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강우진 씨 보호자시죠? 지금 바로 병원 응급실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이요. 왜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교통사고입니다. 자세한 건 병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민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하게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병원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제발요. 알겠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상관없어요. 빨리만 가주세요. 택시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뛰어들어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 강민준입니다. 강우진 씨의 아들이고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경찰관이 민준을 응급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보였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셨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뭐라고요? 사망! 말도 안 돼요. 오늘 밤 10시 20분경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뺑소니요? 누가 그랬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목격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 중이니 곧 잡을 겁니다. 민주는 하얀 천을 천천히 들춰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안경은 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체온이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까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본사 발령 날지도 몰라요라고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하는 얼굴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용의 차량이 확보됐습니다. 대한산업 소속 차량으로 밝혀졌으며 운전자는 회사 수행기사 박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는 병원 보호자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차량 점검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며 비 오는 밤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대한산업 본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준 씨,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대한산업 박모 수행기사입니다. 업무상과 실치사로 입건했습니다. 밤 10시에 차량 점검이요? 네, 이상하긴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차량이라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 오는 밤 10시에 차량 점검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노인정 친구들, 과거 공장 동료들, 민주는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마치고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세탁한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옷을 자주 사지 않으셨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건강보험증, 낡은 수첩들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1년 7월 2일. 오늘 아들을 처음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다. 서연이는 울면서 기뻐했다. 민준은 멈췄습니다. 1991년은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누구였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3월 15일. 오늘 공장에 부도가 났다. 은행 대출금을 못 갚았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문이 끊겼다. 모든 게 무너졌다. 서연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5월 20일. 서연이가 나를 떠났다. 아기를 두고 떠났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미안하다고, 자신은 가난한 삶을 못 산다고. 부도 이후 2개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다. 서연이는 견디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사업을 망쳤으니 당연한 선택이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다음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습니다. 1992년 6월 1일. 서연이를 찾아갔다. 친구한테 물어보니 대한산업에 취직했다고 했다. 본사로 갔다. 하지만 만나주지 않았다. 경비가 막았다. 나는 돌아왔다. 민준이를 안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종이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199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다. 혼자서. 나는 울었다. 서연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1995년 3월 2일. 민준이가 유치원에 갔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민준이는 나만 있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었다. 착한 아이다. 민준은 울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1일. 민준이가 고등학교에 갔다. 성적이 좋다. 대학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서연이한테 알려주고 싶다. 하지만 연락처를 모른다. 2024년 10월 15일. 민준이가 본사 발령 이야기를 했다. 대한산업 본사. 서연이가 있는 곳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해줘야 할까? 하지만 민준이가 상처받을까봐 무섭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민준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최서연, 대한산업 부회장. 그 여자가 자신의 생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차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위로했습니다. 민준 씨, 많이 힘드시죠?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은 공장 뒤편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지 않고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최서연 대한산업을 쳤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한산업 최서연 부회장, 여성 CEO의 롤모델, 최서연 부회장, 딸 정유진과 모녀 경영인 화제. 사진도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웃고 있는 최서연.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유진, 32, 전략기획실 이사. 민주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최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그때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형,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부장님이 형 찾으세요. 무슨 일인데? 본사에서 연락 왔대요. 형 발령 관련해서요.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부장실로 갔습니다.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축하해요. 본사 발령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일자로 대한산업품질관리팀 대리로 발령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좋은 소식이라도 생겨서 다행이네요. 고인도 기뻐하실 겁니다. 민주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따라 땅에 부었습니다. 아버지, 본사 발령 났어요. 원하시던 거 됐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서연. 그 여자가 제 친엄마였어요. 일기장 봤어요. 다 알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직접은 아니지만 그 여자 회사 차가 아버지를. 민준은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용서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요.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복수할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 여자가 사랑하는 것들 다 빼앗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눈을 닦았습니다. 지켜보세요. 아버지, 제가 해낼게요. 민주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일 민주는 대한산업본사에 첫 출근했습니다. 30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중앙에 있는 분수, 태광산업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민주는 15층 품질관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강민준 대리님, 어서 오세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실력 인정받으셨다며요? 과찬이십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자리는 저쪽입니다. 짐 정리하고 오후에 팀원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민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보였습니다. 높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인트라넷에 로그인했습니다. 조직도를 확인했습니다. 최서연 부회장 20층, 정유진 이사 전략기획실 18층. 가까이 있네. 점심시간 민주는 사원 식당에 갔습니다.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이죠?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저는 전략기획실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신입 아니시고 경력이시죠? 네. 태광산업에서 왔습니다. 아, 하청업체에서 오셨구나. 부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 하셨다며요? 대단하시네요. 김태우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말이 많은 스타일 같았습니다. 여기 적응하시려면 시간 걸릴 거예요. 본사는 하청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부회장님, 어떤 분이세요? 김태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최서연 부회장님요? 능력은 되게 좋으세요. 근데 좀 냉정하시긴 해요. 특히 일할 때는. 냉정하다. 그렇군요. 그래도 딸한테는 되게 다정하시대요. 정유진 이사님. 모녀가 되게 친하다고 소문났어요. 민주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부회장님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를 뽑아주신 분이니까. 아, 그렇겠네요.
어쨌든 잘 보이면 승진 빠를 거예요. 부회장님 눈에 든 사람은 금방 올라가거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민주는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김 부장과 함께 회의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 강민준 대리. 오늘 첫 출근이죠. 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적응 잘하고 있어요? 네, 모두 잘 도와주십니다. 좋아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시작할 테니까. 일주일 후 재판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앞쪽에 피고석이 보였습니다. 운전자 박모 씨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박모 씨는 2024년 11월 3일 밤 10시 30분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강우진 씨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합의금 지급했습니다. 초범이고 가장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년이요? 사람 죽였는데 1년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민주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섰습니다. 1년. 겨우 1년.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주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매일 밤 뺑소니 사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경찰 보도자료, 뉴스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 글까지. 사고 현장은 한적한 주택가 횡단보도였습니다. CCTV는 각도가 안 좋아서 차량 번호판만 찍혔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라 행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11월 3일 밤 10시 30분 횡단보도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글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온라인에서 목격자 찾는 글 봤습니다. 민주는 지하철에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카페로 오세요. 창가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주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창가 자리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강민준 씨시죠? 앉으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 대한산업 직원이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고요. 대한산업이요? 네. 그래서 그날 밤 사고를 목격했을 때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직접 찾고 계신다는 걸 보고 양심상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우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사고를 봤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가로등 불빛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어떤 차였습니까?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대한산업 본사 전용 차량이었어요. 번호판도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최서연 부회장이었습니다.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고 직후 최서연 부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우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0분 후에 다른 차가 왔습니다. 수행기사였어요. 그들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최서연 부회장은 다른 차로 떠났고 수행기사가 사고 차량에 탔습니다. 그럼 이 안에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최서연이 운전한 것, 사고 낸 것, 바꿔치기 한 것 전부. 민준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진작 공개 안 하셨어요? 대한산업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미 그 회사한테 짓밟힌 사람입니다. 공개해봐야 제가 먼저 매장당할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유족인 당신이 움직이면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 망친 회사한테. 민준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신중하게 쓰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추웠습니다. 민준은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준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확실하게. 먼저 서연의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준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7시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8시쯤 서연이 출근했습니다. 20층 사무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강민준 대리. 벌써 출근했어요? 네, 부회장님. 일찍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요. 성실하시네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네, 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같이 타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둘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 어디 사시고?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그랬어요? 미안해요.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혼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셨나요? 민준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뺑소니였고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뺑소니라니. 정말 안 됐어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내릴 차례였습니다. 먼저 내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부회장님.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뺑소니. 서연은 20층에 도착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뺑소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업무 처리가 깔끔했고 보고서도 정확했습니다. 서연은 팀장을 통해 민준의 업무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우 우수함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강민준 대리 다음 분기 승진 대상자로 올려두세요. 능력이 좋으니 빨리 키워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에게 민주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인재였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서연은 바빴습니다. 후계 구도 경쟁, 분기별 실적 관리, 이사회 보고, 민준 같은 신입 직원 한 명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연과 민준은 여전히 업무적 관계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볼 때마다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드시 회사에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준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회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연은 문자를 보고 웃으며 당돌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레스토랑 BIP룸을 예약을 했습니다. 30분 후 서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녁 6시 레스토랑에서 봅시다. 저녁 6시 레스토랑 BIP룸에 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할 얘기라니. 민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주문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서연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와인도 한 병,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요? 부회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민준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강우진, 1991년 7월 2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일의장입니다. 서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들이 보였습니다. 1992년 5월 20일. 오늘 공장에 부도가 났다. 서연이가 나를 떠났다. 아기를 두고 떠났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제 아버지는 강우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최서연입니다. 서연은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마. 민준. 정말 너니? 네, 저입니다. 부회장님이 33년 전에 버린 아들. 서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테이블을 잡고 버텼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부회장님, 앉으세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주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돼? 뭐라도 할게. 뭐든지.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준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부회장님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서연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아?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해줄게.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사죄해 주세요. 당연하지. 당장이라도 갈게. 다음 날 오후 둘은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강우진의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과 아이를 버렸어요. 서연은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둘은 묘지를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차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3년 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이상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검찰청 앞에서 만나요. 민주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상훈이 준 영상이 담긴 USB였습니다. 민주는 USB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민준아, 어제 정말 고마웠어.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식사라도. 죄송합니다.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준 씨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합시다. 둘은 검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서는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검찰청 조사실. 이상훈은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이상훈 씨, 신고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발생한 뺑소니 사고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상훈이 USB를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검사는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비 오는 밤 고급 세단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고 한참 뒤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최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수행기사가 내렸습니다. 둘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행기사가 사고 차량 운전석에 탔습니다. 최서연은 다른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모든 과정이 6분짜리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 조작되지 않은 원본입니까? 네. 제 핸드폰으로 직접 찍었습니다. 메타데이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한산업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전직 직원입니다.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검사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수사 들어가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위증교사 혐의로 최서연 씨를 기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은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건물 앞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대한산업본사. 서연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김 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큰일입니다. 왜 그래요?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뺑소니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장 목격자 영상이라고.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책상을 잡고 버텼습니다. 어떻게? 목격자가. 그날 밤엔 아무도. 서연은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태윤 회장이었습니다. 서연,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서연은 비틀거리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태윤이 노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이 뭐야? 내가 직접 운전했다는 게 사실이야? 나는. 대답해! 사실이냐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친 거야! 회사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정태윤은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뺑소니를 저지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넌 대체 뭐야? 용서해줘. 제발. 용서? 당장 꺼져! 서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내일까지 사표 안 내면 해임시킬 거야. 알겠어? 서연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회장님이 뺑소니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이제 끝났어.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한산업 최서연 부회장, 뺑소니, 사건 실제 운전자로 밝혀져 검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 숙인 서연이 보였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 부회장님이 정말 네, 믿기지 않네요. 민주는 자리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주일 후 검찰은 최서연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위증교사였습니다. 서연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이 강우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왜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아버지가 뺑소니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말한 이유를, 나를 강우진에게 용서를 구하게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대한산업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정유진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다 끝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서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태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유진은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한산업은 정우혁이 후계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는 깨끗했습니다.
민준이 매주 닦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묘비 앞에 앉아 가방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따서 땅에 조금 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왔습니다. 그 여자, 감옥 갔습니다. 3년 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복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만족하실까요? 민준은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솔직히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냥 공허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만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복수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예전처럼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민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산소를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버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변호사입니다. 최서연 씨가 면회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실 수 있으십니까? 민준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거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민준도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민준은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배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걸어 회사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아버지와 살던 집에 짐을 쌌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묘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음을 떼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산소는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